거기서는 도시가스 없잖아요. 애들이 놀다가 불장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옷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전신 화상이 생기는 일들이 상당히 흔합니다. 상당히 흔하다고요? 깨끗한 물, 영양, 식량 그 모든 게 다 부족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 꿈이 국경없는 회사에 또 한번 봉사하는 거고 그쵸. 근데 말만 이렇게 하고 안 가고 있어가지고 예. 후원만 좀 했었었죠. 그런데 오늘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 국경없는 회사의 활동가님입니다. 실제로. 최용준 활동가님. 근데 전문이시죠. 그것보다 저는 더 아니, 이야기를 자, 싶었던 근데 게 소개를 한번 하시죠. 소개. 입을 좀 왜냐면- 잠깐만. 저랑 동기 형이어가지고.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자기 소개 한 번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과 전문의이고 2021년도 남수단에서 6개월간 국경원사회 활동을 하고 온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와. 남수다. 6개월 동안 그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디 계시죠? 현재는 전라남도 곡성군 보건의료원에서 지역의 유일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 국성에서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서 저희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랑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랑을 우리가 하는 게 이상하긴 해. 봉사학번. 우리 동기 형. 아, 저희 동기 형입니다. 네. 셋이 같이 의대를 같이. 오신 네. 거죠? 근데 이 형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냐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우리 학교 수석 졸업이었어요. 이나리 학교 의과대학 공사학번 수석 졸업. 여기가 차석이잖아요. 여기 차석. 근데 저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형은 뒤를 보지 않아도 네. 돼. 왜냐면은 한 두세 개 정도 F가 나와도 상관없어. 그냥 그러니까. 거의 다 A 뿌렸죠, 형. 아니라고 말을 못해. 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잖아.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못해. 아, A 뿌 아닌 과목이 몇 개 있었어요? 평균 평점이 4점 넘었으니까 네. 아니, 압도적인 1등인데 4점을 넘었다는 게 아니라 4.5에 가까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하얀거탑 보고 진짜 막 미친 듯이 공부할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했거든? 근데 여기랑은 성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진짜 압도적이었어. 그래서 사실은 전 그때 의심했습니다, 형. 형이 사실 옛날부터 했어요. 아, 나는 나중에 뭐 WHO 들어가서 봉사할 거다. 맞아, 어디 맞아. 들어가서 봉사할 거다. 그러니까 약자들한테 관심이 많고 항상 도와주고 싶어. 의대생 때.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흐지부지 되잖아. 그게 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진짜로 갔다? 그럼 이건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리고 소아과를 간 것도 되게 대단했어요. 그쵸. 1등인데. 네. 1등인데. 의대 1등인데 소아과. 소아과를 가고. 근데 남수단 가셨다고 했잖아요. 부끄럽네요. 왜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이제 활동가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딱 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왜 의대에 들어왔는지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시작이니까. 거기서부터 그 저는 사실 의사가 제 성향에 맞지는 않긴 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사춘기 때 그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살면 나중에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뭔가 만족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삶, 나의 지위를 높이거나 아니면 나의 이제 세속적 어떤 가진 거를 많게 하거나 이런 거를 하면 나중에 과연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공부에 큰 뜻이 있진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컴퓨터를 그때 좋아했어가지고 뭐 전자기기 회사에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봉사활동이나 좀 다니고 그렇게 살면 재밌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다가 근데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남들이 잘 하지 않고 좀 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확장시켜 가다 보니까 의사가 되면 좀 더 많은 일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근데 마침 그때 국경없는 의사회라는 단체를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의대 들어가기 전에. 네, 중고등학교 때. 혹시 네. 그때가 8월 19일이었나요? 그거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왜 네.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계 맞습니다. 인도주의 날이 8월 19일이거든요. 저희가 영상 맞춰서 올라갈 텐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응원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괜히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 국경의사라는 단체를 영상에서 좀 보고 기사에서 보고 그러면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단체에서 일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대에 들어가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들어갔죠. 아니 그러면 20년이 넘은 거네요? 국경없는 의사회를 알게 된 게? 그렇죠. 꿈꾼 지 20년이 넘었죠. 그럼 언제부터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됐나요? 이제 일단은 의대 졸업할 때까지 그 꿈을 지킬 수 있었고 마음 속에서 근데 그 다음에 사실 소아과를 선택한 건 사실 대단하잖아. 대단하지 진짜로. 왜냐면 1등 졸업이었으니까 형 우리 학교에서. 모든 과를 갈 수 있잖아요. 모든 과를 갈 수 있었죠. 모든 과를 할 수 있었죠.
그래도 나중에 이제 현장 활동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했던 게 긴급 의료 구호 활동의 뜻이 있었으니까 어떤 영역이 가장 적당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이제 제너럴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역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것들 생각하다가 수술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과 쪽으로 생각해 보다가 아이들이 더 좋고 내과보다는 그래서 소아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사실 남수단에 우리나라 파병 부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빛 부대. 그렇죠. 네, 있죠. 그러니까 그쪽이 여러모로 좀 분쟁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도움들이 좀 필요한가 봐요. 일단 남수단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유엔 가입국이 총 193개 국가인데 네. 거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등록된 국가가 남수단이에요. 그 오래된 기나긴 내전으로 원래 수단이라는 한 나라에서 수단과 남수단이 2011년도에 분리 독립을 해서 2021년도에 독립 10주년이 됐던 신생 국가이다. 근데 기나긴 내전과 분쟁 때문에 항상 그 최빈국 리스트에 오르내리던 그 국가가 남수단이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었죠. 6개월 동안 어떤 일 하셨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지역 내 유일한 소아과 의사로서 애들을 주로 돌봤는데 그때 당시에 특징이 2021년도 그때 한창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그러네. 저희 같은 이제 국제 활동가들이 비행기 이동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한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와야 되는 사람 또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나와가지고 갑자기 못 오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로서 갔지만 내과 역할을 맡을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되어가지고 6개월에 3개월 정도는 성인 파트도 같이 봐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부담이 좀 너무 힘들긴 했죠. 그래서 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또 제가 갔던 병원이 1차 의료기관은 아니었고 2차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지 간호사, 현지 의사들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제가 이제 일종의 관리자로서 슈퍼바이저로서 이제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내전은 끝났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어찌됐건 군벌들은 있으니까 뭐 외상이 문제가 된다. 본인이 느낄 때는 어떤 게 제일 일단 흔한 게 흔해요. 어디서든 사람이 살면 흔한 문제들은 흔하게 있으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 폐렴, 장염 흔하고요. 그 외적으로 특별한 거는 그 지역의 풍토적인 특성 때문에 생기는 말라리아 아니면 위생과 영양 문제 때문에 결핵이 많다는 거. 결핵이 많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좀 낮으면 아무래도 약자들의 생활의 안전에 대한 어떤 고려와 그런 장치들이 매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애들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화상 문제가 있습니다. 화상? 네. 화상이 왜 많을까요? 우리가 부엌이라는 공간을 떠올려 보면 거기서는 도시가스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요리를 할까요? 장작이라든지 숯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닥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쉽게 닿겠구나. 네, 그쵸. 그럼 바닥에서 요리를 하고 잔불 정리가 안 되잖아요. 숯불이나 바로 장작이라든지. 뜨겁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애들이 놀다가 불장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옷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전신 화상이 생기는 일들이 상당히 흔합니다. 상당히 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 문제가 좀 특징적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텐데 그 전통 가옥이 있거든요. 지역의 전통 가옥이 땅바닥에서 집이 지어지고 이제 대문이라는 거를 또 완벽하게 해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어떤 문제가 남수단에서 6개월 동안 살 때 숙소에서 너무 날이 더우니까 낮 동안에 그 숙소가 햇빛에 너무 달궈져가지고 너무 더워서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지내는데 방문을 열어놓으면 박쥐도 지나가고 반딧불이 들어오고 개구리, 정갈, 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고슴도치에서 고슴도치도 그렇고 그 지역의 애들도 그 대문이 잘 안 돼 있는 방에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 뱀에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뱀은 뱀 독 물림 없어요? 독이 있죠. 그 독 때문에 뱀독 때문에 다리가 많이 손상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 수준도 낮은데 어쨌든 의료 인력이라던가 의료 시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취약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그렇죠. 제가 갔던 곳이 수단과 남수단에 국경 분쟁이 있는 아비라는 특별한 행정구역인데 거기가 이제 유전이 있어서 그 두 개의 서로 분쟁이 또 이게, 있는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도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아곡이라는 어떤 마을이고 거기에 있는 유일한 2차 병원 그래서 24시간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시설인데 저희가 지역에 한 15만 명 정도 이제 인구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6개월 계셨는데 지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는 어떤 게 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의료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실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해야 될지 좀 막막할 정도로 깨끗한 물, 영양, 식량 그 모든 게 다 부족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엔 그럼 어떤 숙소에서 지냈어요? 저는 그 지역의 전통 숙소를 본따 만든 투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대략 네. 몇 도 정도? 낮에는 최고 온도 40도 항상. 항상? 예, 예, 조금 궁금한 게 형은 요즘 남수단으로 국정감사 가셨잖아요. 남수단을 가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가 더 어떤 의료 인력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지역을 선택하신 건지. 활동가들을 보낼 때 아. 지역을 고르게 하면서 보내지는 않고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 우리가 가진 인력 풀에서 거기에 가장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런 활동 현장 프로젝트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한번 가보지 않으련 관심이 있니? 물어보고 서로 매칭이 되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이제 국정원사회에 지원을 하고 제안받았던 첫 번째 프로젝트가 그 남수단 아고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가겠다고 해서 다녀오게 된 거죠. 아, 그러면 네.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네. 가서 아픈 적은 없어요? 그렇게 막 40도 육박하는 데서 에어컨 없이 네. 일하고 물도 네. 다르고. 사실 밤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어땠어요? 네, 다행히 아프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뭐 힘들기는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걱정은 좀 있었죠. 왜냐하면 한창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아, 맞다. 예, 제가 그때 혹시 일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혹시나 많이 나빠진다면 높은 수준의 의료를 기대하기 힘든 지역이니까 그래서 혹시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없잖아 했었기도 했고 또 코로나 걸렸다가 격리 당해가지고 내가 또 일을 제대로 못할까봐 또 워낙 또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또 말라리아가 걸리면 또 어떻게 될까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없잖아 있긴 있었는데 다행히 특별히 크게 아프지는 않고 넘어왔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활동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조끼 네. 이걸 입고 하시나요? 가운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 아. 가운을 입고 일하고 네. 이런 게 네. 또 그려지는데 되게 또 잘 어울리셔가지고 이 형은 근데 조끼가 진짜 잘 어울려. 근데 그 조끼에 주머니가 많아야 돼요. 이걸 입고 활동을 하세요, 활동가분들. 네네네. 실제로. 사실 그런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건물 자체를 2층, 3층, 4층으로 올릴 수는 없고 이제 넓은 평지에 단층 건물들로 되어 있어서 아주 많이 걸어 다녀야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담당해야 됐던 것들이 당연히 소아병동도 있지만 영양치료병동, 응급실, 외래, 외과병동도 애들이 있고 산과 신생아병동도 당연히 가야 되고 결핵치료병동 와. 이렇게 넓게 펼쳐진 공간에 계속 걸어 다니면서 돌아다녀야 했었기 때문에 뭐 보통 점심때 되면 10,000보가 넘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 채워놓고 다녀야 했었었죠. 가장 중요했던 게 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장 큰 그거 마셔야 주머니에 되니까. 물 한 병 넣어놓고 탈수되면 안 되니까. 네, 볼펜, 노트,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책자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쟁여놓고 그러면 뭐 많이 기억에 남겠지만 진짜 이 사람, 이 환자는 잊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특별한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여러 이벤트가 환자들이 생각이 나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들이 좀 있는데 생후 45일 된 아기 애가 좀 떠오릅니다. 생후 45일 된 아기가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로 아이를 딱 보면 원래는 아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큰 애들은 미슐린 타이어처럼 볼록볼록한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아기들의 모습일 텐데 관절과 관절 사이가 볼록볼록하지 못하고 살이 쭉 빠지고 탈수가 되어가지고 살들이 쪼글쪼글 말라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뻔히 보이는 푸석푸석한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약 한 3주에서 4주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한 체중에 도달을 시키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푸석푸석했던 모습을 봤는데 날마다 살쪄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른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이구나. 좋다. 그런 애가 하나 기억은 나는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일단 정신없이 초기 처치를 끝내고 아니 생후 45일 된 아이가 왜 이렇게 탈수가 되고 왜 이렇게 영양실조가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같이 온 엄마도 영양실조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영양실조니까 모유가 마르게 되고 모유가 마르게 되면 그곳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유가 분유를 일종의 선택의 그쵸, 문제일 그쵸. 수 있는데 분유도 먹어도 되고 뭐. 근데 거기서는 분유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모유가 없으면 그대로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되게 안타까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아쉬움과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저쨌든 환자를 잘 살렸어. 애가 목표한 체중에 도달하고 애들도 포동포동 살찌고 윤기가 짤짤 흐르게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퇴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퇴원을 해야 돼요. 근데 퇴원을 하면 근데- 다시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어떡하지? 우리가 결국 그 분유 한 통을 지어주고 보내기는 했지만 어떤 한계?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떠올려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폐렴이 참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라는 균, 아니면 폐렴 구균이라는 균, 그게 굉장히 독성이 높은 균인데 다행히 우리는 2개월 때부터 예방 접종을 해서 그 균들이 많이 예방이 돼 있어서 폐렴이 걸렸다 하더라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는 경우가 진짜 보기가 진짜 없죠. 힘든데, 네. 한국에서는 그곳에서는 예방 접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독한 세균성 폐렴들이 많고, 근데 그런 폐렴 환자들도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 왜냐면은 그렇죠. 교통이 안 돼 있잖아요. 연락 오고 그런데 며칠 걸리잖아. 상상해 보시면 애가 아파. 근데 물론 병원이 가까이 있고 갈 수 있으면 병원에 가고 싶겠지. 하지만 병원은 너무 먼 거리에 있고, 가려면 나도 생업을 끊고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안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별거 아닐 수도 좋아지겠지 있으니까, 하고.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애가 점점 나빠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루 이틀 걸어서 오게 되니까, 그때 도착했을 당시에는 많이 나빠진 상태가 좀 흔하고, 근데 이제 폐렴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질환이니까 사실 네. 그때만 잘 넘겨주면 생존할 수 있을 텐데, 그쵸.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잘 치료하면 이 급성기를 잘 이겨내서 살릴 수 있는 환자인데, 그 지역에서는 그런 자원들이 없으니까 그 폐렴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힘없이 바라봐야 했던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사실 항상 활동가분들이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은 늘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던데, 형도 혹시 남수단으로 기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있죠. 남수단뿐만 아니라 저희 국경의사회 같은 경우에서 활동의 본질이라고, 이거 하나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국경의사회 구호활동가들 11분께서 자기 자신의 이제 현장 활동 경험담을 담은 책입니다. 저 책의 서문에 보면 저희 지금 현재 한국 사무총장이신 엠마 캠벨이라는 분이 서문에서 쓰신 말이 저희 활동의 본질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국경의사회 활동의 본질은 도움이 가장 절실한 곳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고통에 주목하며 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희 활동에서 저희가 얻는 가장 큰 보람은 가장 필요한 곳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보람이 가장 강력한 어떤 유인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곡성에서도 제가 나름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자원이 좀 있는 곳이고, 그런 어려운 곳에서는 제가 일을 한다면 좀 더 훨씬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효능감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효능감이 활동가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현장에 계속 가게끔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제가 이제 국경의사회 남수단 갔다 와서 코로나 한국 상황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방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안성시의 의료원에서 일을 하다가 지방 소멸, 출산율 위기에서 소아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지금 곡성군에서 제 나름대로 했던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활동을 펼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나가서 활동을 하고 대단하다 싶습니다. 진짜. 저희 이제 한국도 이런 긴급의료 구호 활동 아니면 활동 단체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기부금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함께 활동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이제 한국인 20명의 활동가가 33번의 활동을 나갔고, 야. 그다음에 17개국, 21개 포지션으로 지금은 계속 조금씩 활동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해서 뭐 의사 간호사들 위주의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행정 인력도 필요하니, 통상 보면 의료인 50%, 비의료인 50%에서 활동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다면 찾아보시면 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8월 19일이 또 세계 인도주의 날이어가지고 예. 그거 기념할 겸 또 이제 저희 자랑도 할 겸 그러게요. 우리 동기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네. 그거 할 겸 최용준 활동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소감은 어떠세요? 이렇게 아까 막 괜히 왔다 집에 갈걸 이렇게 하셨는데 촬영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그쵸. 아, 오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어떠셨어요? 아니 뭐 말 못했는데 놓고선 말 제일 잘하는데 사실은 뭐. 아까 우창현 선생님, 이낙준 선생님 뭐 저를 많이 띄워주셨는데 우창현 쌤, 이낙준 쌤, 오진수 선생님 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고 닥터 프렌즈라는 채널에서 그렇게 더 부끄럽게 만드시니까. 이 채널에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서 저희 국경의사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 컨텐츠를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거가 저는 오히려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활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아.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네.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예. 이렇게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또 한 번 더 버킷리스트를 떠올리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부끄러움을 한 번 더 네. 새기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최용준 활동가님 모시고 세계 인도주의 날을 맞아서 이제 국경 없는 의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네. 저희한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저희가 느낀 감동의 일부라도 헬프님들한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는 지금 곡성에서 또 소아 청소년 전문의로 활동하시니까 우리 한번 곡성 놀러 가서 최용준 의사의 그럴까요? 하루.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지방이 좀 소멸되어가고 지역이 잊혀지는 이런 과정에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게요. 그럼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